함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유일의 SCIE와 SSCI 저널 정보를 보실 수 있는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JCR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JCR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JCR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현재 학생 또는 도서관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학회,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JCR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JCR에서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JCR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한 주요 저널 평가 지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CR의 기본 활용 방법, 그리고 투고 저널을 선정하실 수 있는 전략을 JCR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 소개입니다. JCR은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JCR에서는 저널에 대한 정보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저희가 JCR은 매년 새로운 버전의 JCR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2019년 JCR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에는 2020 JCR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안에 있는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중에서도 SCI2에 해당하는 저널과 SSCI에 해당하는 저널 두 개의 인덱스에 관해서 담고 있는 것이 JCR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목적에 따른 JCR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 출판사 또는 에디터이신 분들을 위해서 JC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널이 속해 있는 연구 분야에 같은 연구 분야에 있는 저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회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 학회 저널이 이미 SCIE 또는 SSCI에 색인이 되어 있어서 JCR에 들어와 있을 경우 우리 학회 저널의 논문들의 피인용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널을 인용해간 저널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그 저널의 논문, 어떤 논문에서 인용을 해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저널리스트를 활용해서 저널 성과를 트래킹하고 또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저널이 JCR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널 임팩트 팩터는 상승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라든지 퍼센타일이라든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 등 저널의 그 평가 지수를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도서관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구독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구독하고 있는 저널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새로이 구독을 해야 되는 저널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CI 또는 SSCI 저널들 중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는 높은지 아니면 다른 기타 평가 지수들을 활용해서 새로이 구독해야 되는 저널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학과 또는 연구자의 논문 성과를 저널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시거나 관리를 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학생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이 교육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발표를 위한 저널 선정을 위해서 어떤 저널을 선택해서 거기에 서미션을 할지 그래서 저널 선정의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이미 게재가 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 저널을 분석해서 보시는 방법 이렇게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인사이트 JCR을 활용하는 목적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JCR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주요 저널 평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많이들 알고 계셔서 가장 그리고 궁금해하셔서 저널 임팩트 팩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신 저널 임팩트 팩터는 2019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가 계산되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문서 형태의 논문들만 2019년도에 평균 몇 번 사이테이션이 됐는가를 계산한 값이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계산식을 보시면 지금 분모에 2017년도 논문은 6편,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은 8편, 총 1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이터블 아이템은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문서 타입이고요. 이 논문들이 2019년도에 총 몇 번 사이테이션이 되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값이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될 2020 저널 임팩트 팩터는 이제 2020년도에 사이테이션이 됐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JCR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요 저널 평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겐팩터 스코어입니다.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피인용을 해간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 값으로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논문,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이 뭐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셀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저널들에 인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피인용이 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JCR에 들어가서 보시면 소수점 단위로 뭐 0.0001 뭐 이렇게 굉장히 소수점 단위의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저희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1로 기준을 했을 때 이제 더 커지는 숫자, 작아지는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디어스 인덱스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평균값으로 해당 저널이 얼마나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들은 그 해에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많이 출판되는 저널이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쿼타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4분위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위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100으로 이렇게 4분위로 나타낸 쿼타일 값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퍼센타일 값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센타일 값도 쿼타일과 마찬가지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 100분위 값입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연구 분야를 한 250개여 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널은 1개 이상의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에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JCR에 직접 데모를 보여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CR의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을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는 클리베이트의 이제 다른 프로덕트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로그인 정보 그리고 헬프를 누르셔서 JCR을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특히 뭐 어떤 특정 지수가 계산식이 좀 궁금하시다든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도 언제든지 헬프에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오시면은 마스터 서치라고 해서 특정 저널이 그냥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네이처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얼마지? 라고 궁금하실 때 특정 저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때 바로 마스터 서치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저널에 대한 프로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브라우즈 바이 저널과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가서 보셨을 경우에는 JCR에 들어있는 모든 저널의 개수를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들어가셨을 때는 연구 분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브라우즈 바이 저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필터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필터를 적용하고 나서 분석이 된 저널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널 단위로 이렇게 표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할 때마다 그 필터에 맞게 내용들이 좀 이제 걸러져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접속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구성은 똑같습니다. 왼쪽에는 카필터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석된 저널 목록이 있는데요.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가서 보셨을 때는 카테고리명으로 쭉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믹스는 SSCI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이고 이 카테고리에는 총 373 종의 저널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브라우저 바이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JCR에서는 저널에 대한 평가 지수를 보통 다들 보시려고 하시고 평가 지수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모든 평가 지수가 쫙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저널 평가 지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분석한 표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투고하실 저널의 선정 전략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해서 투고할 저널을 선정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JCR에서는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최대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0부터 10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 이상이 되는 저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어가는 저널에 투고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미니멈 값에 최소 값에 10을 넣으시면 이렇게 최대 값을 설정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10 이상에 해당하는 저널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특정 카테고리는 복수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고하시고자 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분석되어서 남은 저널들을 보시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저널에다 투고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위에 상단에 랭킹이 되어 있는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하시는 그런 전략 방법이 있습니다. JCR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해서 다른 평가 지수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평가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메디어스 인덱스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그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19년에 출판된 논문이 2019년에 몇 번 인용이 됐는가 이런 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널에 나온 논문들은 굉장히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연구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런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이 좀 더 높은 저널에 투고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피인용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시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터 분야의 저널 중에서 10부터 12 사이에 해당하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저널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는 스몰이라는 저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을 보시면은 세 번째에 있는 레이저 앤 포토닉스 리뷰에 해당하는 저널이 가장 이메디어스 인덱스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시면은 이 세 종의 저널 중에서는
나노레터스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계시는 주제에 따라서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저널 임팩트 팩터, 이메디어스 인덱스 또는 아이겐 팩터 스코어 값을 고려하셔서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JCR에서는 인디케이터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머터리얼 사이언스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3에서 5에 해당하는 저널들입니다. 먼저 4종의 저널이 지금 2019년도에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JCR에서 등장을 해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쑥 껑충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MRS 불틴 저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저널은 2015년도에는 6 정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가졌지만 해가 지날수록 저널 임팩트 팩터의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2018년도보다는 그래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상승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 APL 매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3.3 정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가졌다가 점점 증가하고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아주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2021년도에 투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임팩트 팩터 값이 뒤에 있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다 보니까 현재 값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널 임팩트 팩터 또는 기타 다른 저널의 평가 지수가 상승할 저널인지 떨어질 저널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널 임팩트 팩터가 좀 높은 저널에 출판이 되는 것이 연구 성과에 있어서는 네, 평가에서 좀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JCR에다가 플러스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저널을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계신 기관도 있으시고, JCR만 구독하고 계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함께 구독하고 계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 키워드를 활용해서 요즘에는 융복합 연구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분야에 어떤 저널에다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저널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코비드19로 이렇게 검색을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highly cited paper와 hot paper 이게 보이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highly cited paper와 hot paper를 좀 설명을 드리면 highly cited paper는 웹 오브 사이언스 그룹의 ESI에서 나타낸 ESI 카테고리, 그러니까 연구 분야의 대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개의 연구 분야 중에서 출판된 지 최근 10년 이내의 논문들 중에서 사이테이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저희가 highly cited paper라고 부르고 있고요. 핫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ESI 카테고리 기준 22개 연구 분야에서 출판된 지 최근 2년 이내의 논문들 중에서 최근 2달 동안 사이테이션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ighly cited paper나 핫 페이퍼가 출판이 되는 우수한 저널들을 이렇게 필터를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어널라이즈 리절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분석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와 관련된 논문은 어떤 저널에서 많이 출판이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있는 저널들,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출판된 논문은 플러스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원이 JCR에서 어떤 평가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저널을 검색하셔서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직접 JCR로 접속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JCR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JCR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인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셨을 때 기관에 현재 활성화돼서 쓰시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이제 그 이메일로 해당 이제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JCR을 등록해서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P를 통해서 JCR을 그냥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JCR을 등록해서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리포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 퍼블러스를 활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데모를 통해서 보실 때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등록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 JCR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JCR을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화면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JCR 이외에 웹 오브 사이언스, 인사이트, ESI, 엔드노트, 퍼블런스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한 정보 그리고 언어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프를 누르시면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JCR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 있는 헬프 페이지를 이동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JCR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마스터 서치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즈 바이 저널,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 커스텀 리포트 이렇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마스터 서치를 통해서 저널의 프로필 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접속을 해서 특정 저널을 필터를 활용해서 이제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는 그런 전략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을 하나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라는 저널을 검색을 했고요. 이렇게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널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이고, 제가 탭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아니면 다른 저널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새로운 창에서 저널에 대한 프로필 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뭐 ISSN 넘버, 이 ISSN 넘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 출판이 되는가, 이 출판사는 어디에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랭귀지, 영어로 출판이 되어 있고 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는 1년에 52개의 이슈가 발간되고 있는 저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카테고리에 색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널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에 1개 이상으로 독수개로 카테고리가 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저널은 하나에만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널들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색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저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의 최근 5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은 27.398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들이 이렇게 좀 색깔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은 2015년도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과 각 카테고리에서의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렇게 저널 밑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숫자가 좀 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저널을 피직스 어플라이드 분야에서는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퍼센트알 값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굉장히 상위에 있는 퍼센트알 값이 상위에 있는 저널이라 좀 뭉쳐서 값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퍼센타일 값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실 때는 해당 연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보실 때는 이렇게 그 값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해당 값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하나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1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 사이테이션이 한 번 된 논문은 아티클 타입으로 60편, 리뷰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더 타입, 아티클과 리뷰가 아닌 뉴스레터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타입에는 10편의 논문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셨을 때는 숫자 값이 변해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아티클 사이테이션 메디안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아티클 타입에 해당하는 논문의 사이테이션의 중간값은 16, 그리고 리뷰 타입에 해당하는 논문의 그 사이테이션의 중간값은 31인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50이 넘어가는 50을 초과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막대로 표현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저널 임팩트 팩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2019 가장 최근 저널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보시면은 사이터블 아이템즈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터블 아이템즈는 아티클과 리뷰에 해당하는 논문서의 형태, 논문의 형태만 저희가 사이터블 아이템이라 부르고 있고요. 2017년도에 출판된 사이터블 아이템과 2018년도에 출판된 사이터블 아이템이 총 2019년도에 몇 번 인용이 되었는가를 계산한 값이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citable items in 2018 and 2017 이렇게 되어 있고 총 2853편의 논문이 어떤 논문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사이테이션으로 가서 보셨을 경우에는 위에 분자값으로 옮기게 되고 어떤 저널들에서 가져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표 5를 눌러서 보실 때는 지금 보시면 특정 저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펼쳐보시면은 저널에 있는 논문 단위로까지 어떤 논문에서 인용을 해갔는지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해당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팝업 창을 닫고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널 소스 데이터 2019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저널의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2020 JCR이 계산될 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타입은 몇 편, 리뷰 타입은 몇 편, 그리고 총 합계는 1255편.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과 리뷰 타입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인디케이터 2019를 보시면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 JCR의 키 인디케이터 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저널 임팩트 팩터를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트렌드를 클릭하시면 밑에 그래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year impact factor를 클릭하시면은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5-year impact factor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year impact factor는 저널 임팩트 팩터는 제가
2002년도에서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지고 인용되는 것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year 임팩트는 5개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 JCR에서는 2018, 17, 16, 2015, 2014년도 5개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에 해당하는 논문이 2019년도에 평균 몇 번 인용되었는가를 계산한 값이 5-year impact facto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CR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요 지수에 대해서 여기서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아래에서 그래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매트릭에 그냥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뷰 올 이어즈를 클릭하셨을 때는 최근 5년도가 아니라 처음 해당 저널이 JCR에 들어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저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설명을 좀 드리면 해당 저널의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픈 액세스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출판된 논문에 해당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널의 논문을 쓴 연구자가 속해 있는 국가가 어디가 많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널의 논문을 쓴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어디가 많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저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JCR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느리게 보고 있는데 설명 받을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화면이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설정하는 게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필터, 가운데는 결과값, 저널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필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마스터 서치가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컴페어 저널은 나중에 이제 특정 저널들을 비교 분석하실 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뷰 타이틀 체인지를 클릭하시면 저널의 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셀렉트 저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되어 있고요. 저널을 그냥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이처,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저널을 선택을 하시고 그것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맨 밑에 서밋 버튼을 누르시면 필터가 적용이 돼서 해당 저널들에 대한 정보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좀 늘 이렇게 보시던 저널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예 저널을 바로 검색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클리어를 다시 누르고 저는 다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카테고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총 236개의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와 함께 연동되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오픈 액세스 밑에 카테고리 스키마로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236개의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와 함께 E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ESI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총 22개의 연구 분야, 그래서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키마를 정하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CR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JCR이 2019이지만 과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을 경우 예를 들어서 논문이 2017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 논문이 그 저널에 출판됐던 해외 저널 임팩트 팩터가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과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JCR은 SCI2와 SSCI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저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2나 SSCI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액세스 저널, 그리고 저널의 쿼타일.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 상위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100. 그래서 쿼타일 4분위로 나눈 값에서 선택을 해서 저널을 또 선정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카테고리와 쿼타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퍼블리셔와 컨트리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0부터 10까지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레인지를 여기는 평균 값인 걸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제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보여드렸을 때 퍼센타일이 각 카테고리별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거의 평균 값을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된 결과에 해당하는 저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은 저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보시고자 하는 JCR 제공 인디케이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우선 하나를 꺼내놨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메디어스 인덱스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세이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디케이터가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역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 높은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반대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름으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널을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할 전략들 중에서 제가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해서 특정 범위에 있는 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카테고리에서 케미스트리의 멀티디스플리너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미스트리의 멀티디스플리너리를 선택을 하고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저는 4에서 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와 함께 퍼센타일을 같이 활용하셔도 되고요. 쿼타일도 같이 필터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저널 임팩트 팩터만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항상 선택을 하시면 서밋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 이렇게 필터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널이 보시면 총 13종의 저널이 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저널에 투고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제일 1번에 있는 저널을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의 특성상 좀 더 빠르게 이게 인용이 되고 활발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연구는 좀 더 시간을 두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저널에 투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하나 다시 꺼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드 값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널 1, 2, 3번을 보시면 임팩트 팩터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인터페이스가 가장 높은 저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 2, 3 저널을 가지고 봤을 때 두 번째에는 케미스트리 유리피언 저널 같은 경우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에는 아라비안 저널 오브 케미스트리가 이메디어스 인덱스가 이 세 종의 저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비슷한 경우에는 이메디어스 인덱스나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3 저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Compare Selected Journ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널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제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쿼타일로 분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트렌드로도 분석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쿼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러니까 JCR 연도를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의 출판 JCR 연도를 선택을 하시고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를 복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 이메디어스 인덱스,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를 해서 보시면은 해당 세 종의 저널이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이메디어스 인덱스의 쿼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활용해서도 쿼타일을 만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쿼타일의 저널이 어디에 해당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이 저널 같은 경우가 모두 Q1에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쿼타일이 아니라 트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를 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트렌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고 OK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트렌드 경향이다 보니까 JCR 연도를 복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JCR 연도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한 5년 정도를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널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트렌드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제목이 조금 잘려 있는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이겐 팩터 스코어가 가장 높았던 저널입니다. 케미스트리 A 유러피안 저널이었고요. 이 저널은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저널 임팩트 팩터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인터페이스라는 저널은 2015년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 저널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가졌습니다. 3점대였는데 점점 증가해서 현재는 지금 좀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진한 파란색인 아라비안 저널 오브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증가하는 그리고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2020, 2021년도에 저널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더 예측을 해서 보시고 특정 저널에 투구를 하시면 아무래도 저널 임팩트 팩터가 더 높은 저널에 나중에 논문이 출판되는 그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 로그인을 해서 제 계정을 활용해서 보셨을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저널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늘 좀 넣어놓고 커스텀 리포트를 활용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표의 가운데에 보시면 Add Journals to New or Existing 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팝업 조금 밑에 떴는데요. 새로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Existing 리스트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 해당 저널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6일로 해서 Add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클리리베이트 아래 보시면 이렇게 폴더 모양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커스텀 리포트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3월 16일에 해당하는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방금 추가한 3개의 저널에 대한 값만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자주 관심 있는 저널이 아예 좀 목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예 목록에다 담아놓고 활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해서 보시지 않는 번거로움을 좀 없애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카테고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메인 화면에서 커스텀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도 이렇게 커스텀 리포트가 있는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접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구 분야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이 그냥 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저널 브라우저 바에 저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정 카테고리 하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온콜로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저널이 총 244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전에 브라우즈 바이 저널에서 보여진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온콜로지 분야에 해당하는 저널들만 이렇게 쭉 모든 저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 244개의 저널이 온콜로지에 들어가 있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표 상단에 왼쪽 상단에도 보시면 온콜로지에 있는 저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저는 오늘 데모 교육까지는 여기까지